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남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흐뭇했던 경험에 대해 말하고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의 꿈을 안고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돈이 없었고 어디 허름한 옥탑방을 얻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꿈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성공한 운동선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육관을 가고 저녁 늦을 무렵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사실 집이 좋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도중 집에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치고 있던 순간 갑자기 문이 끼익 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옥탑방에는 방이 2개뿐이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사는 곳, 다른 한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빈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흠칫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나온 여성 한 명과 어린 아이 한 명이 손을 잡고 나오더군요. 그 여성분도 저를 쳐다보고서는 조금 놀란 눈치이더군요. 그러고 보니 여기 집 계약을 할 때 주인분께 들은 게 생각이 나더군요. 맞은편에 아이 엄마랑 아이 한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도 그분은 워낙 일찍 나가니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이 엄마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봤거든요.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실례라는 생각이 아차하고 들더군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목례만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더군요. 정말 주인분께 들은 대로 앞집 아주머니는 정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못 딱히 저는 그거에 대해 별 신경은 쓰지 않았죠. 그 당시 저희 머릿속에는 운동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나가는 시간이 겹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운동을 더 일찍 가서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그때마다 자주 마주치며 목례를 하면 아주머니도 웃으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이내 그녀를 어디서 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셨죠. 그 당시 저는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나 집안이 좋은 녀석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저를 못 본 척 하셨죠. 괜히 그런 집안에 밉보였다가는 귀찮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감싸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은 항상 제게 말씀해 주셨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너는 대단한 아이라고. 그 말 덕분에 저는 180도로 바뀔 수 있었죠. 정말 그 당시의 기억은 제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예쁘고 고마웠던 선생님을 저는 혼자서 짝사랑을 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아름다우시더군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렇게 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야 저는 성장기를 거치며 엄청나게 얼굴이 변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문 앞에서 창백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황급히 달려가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애가 배탈이 났는데 구급차가 오려면 한참 남았다고. 그래서 저는 바로 아이를 들쳐업고 근처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봐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조금 뒤에 엄청 헐떡이며 응급실로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결과를 알려주셨죠. 시간이 너무 경과되지 않고 황금 타임대에 와서 후유증도 없이 멀쩡하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의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께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천적으로 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잔병 치레를 자주 한다고 운동이라도 좀 같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자신은 운동을 못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때 저는 이게 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같이 따님분과 운동을 해주겠다고. 원래라면 저는 오로지 운동에만 매진해야 하나 선생님은 예외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었기에 저도 그 정도 시간 할애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다가 결국 재계약을 하시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 죄책감은 항상 제게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게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를 보호해 주시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그 정도 희생은 제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그 아이인 것을 모르시기에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굳이 그 사실을 밝히기는 싫어서 너무 혼자서 운동만 하면 정신 건강에 안 좋다고 가끔은 아이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게 훨씬 이롭다고 말했죠. 그러자 선생님은 너무 고맙다면서 고개를 꾸벅 숙이시더군요. 그렇게 딸이 회복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체육관에서 돌아온 저녁부터 선생님의 따님분과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 몸이 많이 안 좋긴 하더군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와 함께 뛰다 보니 폐활량도 늘기 시작했고 체력이 조금 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엄청 좋은 일을 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열어보니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덕분에 딸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원래라면 학교에서 체력 시험에서는 항상 꼴찌였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나아졌다고. 저 덕분이라면서 활짝 웃으면서 말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흑심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야 선생님에게는 남편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받고 싶은 거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너무 받기만 하면 미안하다고. 사실 선생님께 받기만 했던 것은 저였고 그걸 지금 갚는 것뿐인데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니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말했죠. 그냥 언제 밥 한 끼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선생님은 좋다면서 당장 일주일 뒤에 어떠냐고 하더군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죠. 거기서 거절하기도 뭐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별 생각은 없었죠. 거기서 로맨스가 펼쳐질 일은 없으니까요. 딸과 선생님과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길 리가 없죠. 저는 그냥 평소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체육관에서 돌아오면 선생님의 따님분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무척이나 좋더군요.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서 원래라면 계획에는 없었으나 조금 더 고난이도의 운동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녀석은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눈치더니 이내 금방 따라 하더군요. 정말 가르치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후황양성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달까요. 어느덧 저도 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는 게 제 인생의 낙이 되었죠. 체육관에서는 정말 말도 없이 운동만 혼자서 하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일주일이 되더군요. 저는 그날은 혹시나 모르는 기대감 때문에 운동을 일찍 끝내고 조금 꾸몄습니다. 머리 손질도 하고 피부 보정도 조금 하고요. 그래도 딸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길 일은 없었죠. 그렇게 선생님의 집에 문을 두드리니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전형적인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했던 게 딸이 안 보이더군요. 녀석은 저만 보면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니 딸은 오늘 피곤해서 안방에서 일찍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조금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금방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야 선생님께는 남편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군요. 평소에 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웬 것이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덕분에 아이가 건강해져서 체육시험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요. 덕분에 항상 언제 아플까 걱정하던 시름이 없어졌다고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감사하다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더군요. 음식 재료도 재료인데 선생님의 음식 솜씨는 정말 일품이셨습니다. 특히나 회는 정말 소주가 생각나는 맛이었죠. 선생님은 그걸 눈치챘는지 간단하게 소주 한 잔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마침 땡겼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회와 소주를 같이 먹으니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한 병이 어느덧 한 병이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술을 먹어서 그런 걸까요? 조금만 먹었는데도 알딸딸하더군요. 그리고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여 보였습니다. 볼이 불그스름해지셨더군요. 평소에라면 못 물어봤겠지만 지금이라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학교와 재계약을 실패하고 어떻게 사셨는지, 왜 이런 옥탑방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편분이랑은 왜 같이 사시지 않는 건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원래라면 대답해 주실 리가 없었겠지만 술에 취해서 그러셨는지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학교와 재계약을 실패하고 다른 학교에 가려고 했으나 그 학부모들이 여러 학교들의 손을 써둬서 자신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주 작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교직에서 파면당하자마자 귀신같이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감싸주시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새 살림을 차리시면 되지 않냐고.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 딸에게 너무 충격이 클 거라고. 아빠가 새 살림을 차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충격이 커서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아빠는 외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다고 거짓말한 상태라서 다른 살림을 차릴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시나 외롭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생활을 몇 년을 하면서 혼자 지내게 되니까. 그렇게 딸을 키우기 위해 정신없이 살고 있던 와중 우연히 옥탑방 이웃을 보게 되었다고. 처음엔 경계했으나 점점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옥탑방에 들어올 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은편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지 않겠냐고. 처음에 선생님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다가 이내 저희 진지한 표정을 보고서는 이해하신 듯 하더군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건 좀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딸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따님분이 저를 엄청 좋아하셔서 그건 상관없을 거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무언가 망설이시는 눈치였죠. 그러면서 말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누구인지 몰라서 그건 좀 그렇다고. 저는 그때 제 정체를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생님의 제자인 것을 말했죠. 처음에 선생님은 못 믿으시는 눈치셨지만 제가 졸업 앨범을 보여주니 믿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너무 어려서 차마 고백도 못 해봤다고. 그게 너무 미련이 남았다고요. 그러자 선생님의 동공이 흔들리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시더군요. 빚이 많은데 그걸 너에게 지게 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문제 아니냐면서. 하지만 선생님은 고민하시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고백을 받아달라고. 그 뒤로 저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독종처럼요. 그 결과 몇 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서 큰 상금을 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거기에만 몰두하느라 선생님과 거의 교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선생님과 함께 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상금을 가지고